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2025년 3월 21일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분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매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분봉, 1분봉, 2분봉, 3분봉부터 시작해서 10분봉,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60분봉, 120분봉 등등 720분봉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우선 지표 추가를 누른 다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볼린저 밴드를 적용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 처음에 사용하시면 중심선이 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조금 더 빠른 매매를 원하시면 10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20볼린저 밴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 10볼린저 밴드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서 지표 추가한 다음에 찾기에서 P, I, V, O, T, 피봇, 여기 있죠. 피봇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선들이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피봇 포인트 설정에 들어가서 라인 설정 2차 저항 없애고 1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 전부 없앤 다음 피봇 포인트의 중심선 피봇 포인트만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뭔가 보이시나요? 매매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봤을 때 매매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피봇 포인트가 볼린저 밴드 20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하방 관통했을 때 매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봇 포인트가 쭉 내려가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방 관통했을 때 청산을 합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와 피봇 포인트를 사용한 매매법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충분히 볼까요? 자, 그럼 분봉에도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우선 1분봉입니다. CCI 구는 지워주시고 다시 똑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 볼린저 밴드 20, 그리고 지표 추가, 피봇 포인트. 자, 역시나 2차 저항, 1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 지운 다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여기 딱 만들어 놓으면, 자, 매매 타이밍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1분봉인데요. 자, 1분봉 봤을 때, 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다시 청산 및 다시 매수, 그리고 쭉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피벗 포인트가 중심선을 하방 관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매도, 진입, 그리고 기다립니다. 여기서 매수로 스위칭. 그러면 단타 매매법으로는 1분봉으로도 가능한 굉장히 좋은 매매법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피벗 포인트가 상방에 닿았을 때, 상방에 닿았을 때, 상방에 닿았을 때, 상방에 닿았을 때, 이때 피벗 포인트가 없다면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매도를 해버리면
이때 매도를 해버리면 이 큰 걸 못 먹어요. 큰 걸 못 먹습니다. 피봇 포인트의 중심선을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피봇 포인트가 하방 관통했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청산을 하시면 되죠. 자, 다시 저 과거 차트를 한번 쭉쭉 볼까요? 자, 역시나 여기서 매수 하방 관통 안 했죠? 그러면 버팁니다.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청산, 매수 청산. 여기서 매도. 네, 여기서는 매도 청산. 다시 매수 스위칭. 여기서 매도 청산. 여기는 손절이나 본청 정도가 나왔겠네요. 여기서 다시 본청이나 약손절. 다시 매도 진입. 여기서 매수 스위칭. 한 번 더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잘 먹지 못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큰 틀에서 윗공다리 떼고 밑에 공다리 떼고 중간만 먹겠다라는 그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작게 움직일 때는 작게 움직일 때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보일 때는, 자, 여기서 매수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여기 손절합니다. 다시 매수. 자, 여기 매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매도하는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피봇 포인트가 잠깐이라도 볼린저 밴드 20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기가 매도 포인트, 청산 포인트입니다. 진입 포인트는 절대 아닙니다. 진입 포인트는 항상 가운데 선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산 포인트 잠깐이라도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청산입니다. 거의 꼭지를 잡는 수준이죠.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딴 나왔죠? 청산. 여기서 매수 진입, 피봇 포인트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피봇 포인트가 밖에 나왔다가 들어오면 바로 잘라야 돼요. 청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봇 포인트가 나가지 않고 안에 있다가 꺾여서 내려오면 여기서 청산입니다. 하지만 피봇 포인트가 밖에 나갔다가 볼린저 밴드 선을, 상한선을 밖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청산 포인트. 볼린저 밴드 안에서 꺾여서 내려오면 중심선이 청산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매도를 잡았는데 여기서 나갔다가 들어오죠. 잠시만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기도 청산, 여기 청산입니다. 그리고 다시 진입하지 마세요. 이거는 밑에는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버슈팅. 그러고 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매수, 손절, 다시 매수, 밖에 나왔다가 들어오면 청산. 이게 1분봉이고요. 자, 그러면 3분봉을 한번 볼까요? 3분봉도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 매도, 밖에 나왔다가 들어왔으니까 청산, 그 후 기다림, 매수, 쭉 올라와서, 자, 밖에 나왔다가 들어오면
청산, 그리고 기다림. 자, 여기서 지금 움직이죠? 매도 진입입니다. 기다리면 다시 좁아졌으니까 다시 넓어지겠죠? 볼린저 밴드가. 그러면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예상은 합니다. 자, 앞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이런 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굉장히 힘들죠? 매도, 여기는 기다림, 안 나갔으니까 기다림, 여기서 청산, 거의 뭐 손절은 아니고 약청산 정도 되겠네요. 약익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도 진입, 쭉 여기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부분 청산, 기다립니다. 다음에 다시 가운데 선을 통과할 때까지 진입, 손절, 여기서 나갔다가 매도 진입,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청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매매법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차트에서 크게 먹지 못합니다. 크게 먹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60분봉을 한번 볼까요? 60분봉 좀 크게. 자, 여기서 매수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기다림, 여기선 청산 들어오고 기다립니다. 매도, 여기서 청산, 거의 본청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매도 진입,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올라가면 청산하고 매수 스위칭을 합니다. 자, 왜 볼린저 밴드와 피봇이냐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이평선입니다. 볼린저 밴드 20이면 22평이에요. 이게 22평 매매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피봇 포인트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순간 딱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캔들이 만들어지는 순간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캔들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피봇 포인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이평들은 캔들이 움직이는 종가의 기준으로 미세하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하지만 피벗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고정됩니다. 고정 수치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작게 움직이는 것과 하나는 고정되는 것 같이 함께 보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60분봉입니다. 매수 진입. 여기선 청산이겠죠? 나갔으니까 청산. 여기는 나왔지만 꼬리가 달렸지만 피벗 포인트가 데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다리셔야 됩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서 매수 청산, 또 기다렸다가 매도 진입, 다시 손절, 매수 진입, 여기서 들어오면 이 캔들에서 매수 청산,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욕심 부려서 나갔으니까 하락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진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진입하실 수는 있어요. 나갔으니까 볼린저 밴드가 피벗 포인트가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으니까 추천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 바로 튀어 올라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입은 20 볼린저 밴드와 피벗 포인트의 골드와 데드에서 사용하시고, 청산은
여기 20볼리빈저 밴드와 피벗 포인트에 여기를 사용하시되, 조건은 볼린저 밴드 밖으로 피벗 포인트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청산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볼린저 밴드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10볼린저 밴드로 변경을 합니다. 10볼린저 밴드와 20볼린저 밴드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볼까요? 1분봉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1분봉 같은 경우에는 진입과 청산, 진입과 청산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12평은 볼린저 밴드 10은 1봉을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분봉이나 그 큰 주봉, 1봉, 큰 분봉, 60분봉 이상, 뭐 120분봉, 240분봉 이상은 10 볼린저 밴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작은 분봉일수록 20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매매에 조금 더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밴드방에서 매도 스윙을 드린 게 매도만 잡아라, 그리고 매수를 조심해라 라는 게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 캔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캔들부터 2월 26일 수요일 캔들부터 매도 스윙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스윙 해서 언제 제가 매도 스윙을 청산해라 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캔들, 여기 음봉 캔들 있죠. 음봉 캔들 3월 18일 날 아침에 밴드방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매도 스윙은 이제 청산하세요 라고요. 그때 뭐 수익 많이 보신 분들도 있고, 뭐 매도 스윙을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양봉 나오면, 아, 여기가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이니까, 아,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싶어서 계속 청산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밴드방에 말씀드렸던 게, 매도 스윙은 구름 아래에서 들어가되 캔들과 11, 2평이 만나면 매도 스윙은 이제 청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들과 11, 2평이 만난 날은 여기 요 날이고요. 제가 이제 매도 스윙은 하지 마세요, 청산하세요 라고 했는 캔들은 요 날입니다. 자, 원래 저희가 말씀드렸던 매도 스윙의 청산은 11, 2평과 캔들이 만나면 매도 청산이고요. 제가 화요일 아침에 밴드의 나스닥 차트 분석을 드릴 때 3월 18일 아침에 이제 매도 스윙은 청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매도 스윙을 하느냐 했을 때, 그때는 앞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밴드방 입장은 월 2만원이고요 매월 1일날 밴드방이 오픈을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가 재등록 기간이고요 월 2만원, 매일 아침 나스닥과 항생의 차트 분석 자료를 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드린 항생 차트는 하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린 차트 분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원하기 블로그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볼린저 밴드와 피벗 포인트죠. 피벗 포인트의 매매법을 합성한 매매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작은 분봉일수록 20 볼린저 밴드, 큰 거일수록 10 볼린저 밴드를 보시는 게 여러분의 매매에 더욱 편하게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아마 다음 주에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